뉴욕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러시아가 미국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잠재적으로 다른 산업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비적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이버 전쟁이 지금 선포됐다라는 것이다. 대놓고 어디 크렘린궁에서 자, 오늘부터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개시하겠다. 미국은 투항하라. 이런 그런 공개 발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뉴욕 포스트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어제 보도군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의 주요 은행인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는 러시아, 이란, 중국 등지에서 범죄자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계속 받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 이 공격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인 찰스 가스파리노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은행 임원들은 사이버 범죄자와 러시아 정부 대리인을 이 사람들을 오히려 간땡이 부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은행 사업을 위한 사이버 보안 컨소시움 금융서비스 정보 공유 및 분석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뉴욕 포스트에다가 어떤 이야기가 왔냐면 우리는 금융 분야에 대한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 세계 회원사 및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현재 이 부문은 지리적 근원으로 인한 어떠한 중대한 위협도 보고되고 있지 않다. 금융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강화와 국가 간 위협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상당히 상투적인 답변이 온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한동안 은행들과 협력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왔고 은행들은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하지만 이번 물결이 은행들의 기술 인프라에 대한 미묘하지만 심화된 공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형 은행 임원은 이번 테러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이 업계에 일치된 의견이다 라면서 지금까지 실질적인 위반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격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 공격들을 다 막았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공격들이 미미했다. 그러니까 이제 해커들이 들어와서 무엇인가 이제 폭탄 같은 걸 떨어뜨려 놓는 그런 몰웨어라든가 이러한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버에 들렀다 나가는 정도 이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탐색전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탐색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들어오지 않고 좀 뭔가 비정상적인 접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줘야 되는 강제로 로그아웃 시킨다던가 그 노드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그 대응책을 실시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는 바도 소식도 없지만은 이러한 사이버 전쟁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금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이버 전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전쟁 패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온 도시에 정전을 시킨다거나 정전시키면은 트래픽 사인 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서버에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정전을 시켜버리면 그 교통신호등들이 갑자기 다 꺼진다. 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5만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도로상에서 벌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 중에. 그거 외에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겁니다. 은행들이 해킹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무슨 일이 생겼다,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 위기의식이 생겨서 먹을 거라도 비상식량이라도 싸놓으려고 갔더니 카드 안 되는데요. 카드가 왜 안 되지? 통장에 들어가 보니까 내 통장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제 저희 보도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쪽 이런 그 암호화폐 쪽으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며칠 사이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그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어디선가 터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잠재되어져 있는 위험 요소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저들이 그러니까 북한, 이란, 중국, 또 러시아 이런 데에 있는 이 사이버 공격 부대들이 지금은 탐색전만 벌이고 있는 수준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전상망을 공격해 온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융 부분은 이 문제에 수십억을 쓰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다른 산업보다 더 잘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그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은 공격받을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선임 연구학자인 허브 린 같은 경우에는 뉴욕 포스트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자원 회사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수자원 회사들, 예를 들어서 댐 막고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해킹에 들어가가지고 댐 문을 다 열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마을들 전부 다 수장돼 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콜로니얼 송유관과 육류 생산업체인 JBS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배후를 부인하고 있지만, 연방정보당국은 해커들이 최소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불과 한 1, 2년 전이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내에서 이게 송유관이 움직이는 건데요. 그 미국 내륙에 있는 송유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킹을 당합니다. 당했었습니다, 실제로. 해킹 당해가지고 어딘가가 좀 폭파됐었죠. 그리고 이 송유관이 완전히 올스톱 돼 버렸었습니다. 그때 기름값이 또 한참 오르고 이 가솔린 모자라가지고 주유소마다 막 노게스 해가지고 막 붙여놓고 난리치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런 그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정보부에서는 푸틴이 지원해주고 있는 해커팀에서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공격들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미 우리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현실에 지금 성큼 다가와 있는 위협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